AI 융합 교육의 시작은 창의적 역발상 -55&. 김경수 전 정부의 교육부 장관은 500만 학생을 위한 500만 개의 교과서라는 구호 아래 올 1학기부터 AI 디지털 교과서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결과는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격화되었다. 이유는 학생의 창의력보다 국영수 중심의 성적 향상이 주요 목적이었기 때문이다. AI 인재 양성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어떤 AI 교과목을 도입할 것인가? 어떤 분야의 AI 교수를 채용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다양한 해석이 존재한다. 현재 국내 대학에서 이뤄지는 AI의 교과목과 교수 채용은 대체로 컴퓨터공학 중심이다. 최근 AI 개념이 LLM 초거대 언어 모델, HBM 고대역 폭 메모리 등과 같은 컴퓨터공학 기반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AI 소버린 사브런 AI처럼 국가 차원의 독립적 AI 생태계 구축은 전략적으로 반드시 확보해야 할 컴퓨터공학의 영역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학 중심적 접근만으로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어렵다. 새로운 AI 시대에 필요한 교육 혁신은 창의적 역발상이다. 역발상이란 이미 선점한 분야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특화된 분야를 중심으로 거꾸로 올라가는 파턴-업 융합을 통해 차별화된 결과물을 창출하는 것이다. 이러한 AI 융합 전략을 버티컬 AI라고도 한다. 지역 내에서도 이미 독창적인 원천 기술을 보유한 대학 연구소와 기업들이 적지 않다. 오늘날의 AI 경쟁은 어디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통찰하고 실행하는 역량이 핵심이다. AI 기술의 상당 부분은 이미 오픈소스로 공개되어 있으며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 결국 AI를 가장 잘 사용하는 인재가 경쟁에서 앞서게 된다. 이러한 방향은 정부가 추진 중인 RISE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체계 사업과도 일맥상통한다. RISE는 지역 대학을 산업혁신의 거점으로 삼아 AI 융합 인재가 실제 산업 현장에서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교육 사업이다. 우리 지역과 대학이 중점적으로 육성해야 할 AI 융합 인재 미래 분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문학과 AI 융합을 선도할 인재 양성이다. 인간 중심의 인공지능 윤리, 인지과학, 디지털 인문학 등은 기술 못지않게 중요한 분야이다. 둘째, 광주시가 역점을 두고 있는 모빌리티, 반도체, 바이오 분야와 AI 융합이다. 이들 산업은 AI 기술이 활발히 적용될 수 있는 유망 분야지만 산업별 요구와 환경에 따라 적용 방식은 각각 다르다. 셋째, 문화 콘텐츠 분야의 AI 융합 인재 양성이다. 광주는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이자 518 민주화 운동의 성지로 창의적 콘텐츠 산업의 가능성이 풍부하다. 예술과 기술, 과거와 미래를 잇는 융합형 인재 양성은 필수이며 AI 문화 산업의 확장성은 무궁무진하다. 이러한 AI 인재 양성의 패러다임은 기존의 타프-다운 방식에서 실무 중심이 파턴-업 방식으로 전환을 의미한다. 특히 생성형 AI는 인간의 언어, 구조와 질문 능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결국 기술과 사람, 현장과 사회를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융합적 사고와 AI로 문제를 해결하는 폴리메스 POLYMATH 형토 전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AI 인공지능은 인간을 모방한 지능이다. 이는 AI가 컴퓨터적 사고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분야와 학문을 융합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AI 융합 교육의 시작은 국영수 중심이다. 공학 중심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는 창의적 역발상이 우선이다. 창의성이란 답이 하나가 아니라 답이 여러 개다. 답이 여러 개일 때 상상력과 창의력이 확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AI 에이전트의 새로운 기회 -56. AI의 발전 단계는 일반적으로 좁은 인공지능 ANI, 넓은 인공지능 AGI, 초월 인공지능 ASI 세 단계로 나뉜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는 지각 퍼셉션, AI 생성 제너러티브 AI, 에이전트 AI, 로봇 피지컬 AI 4단계로 구분했다. 전문가들은 현재를 생성형 AI와 에이전트 AI의 중간 단계로 본다. AI 에이전트는 기존의 챗봇처럼 단순히 질문에 답하는 수준을 넘어 정보 수집부터 추론, 실행, 피드백까지 전 과정을 AI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자율적 시스템을 말한다. 여기서 AI 스스로가 핵심이다. 예컨대 유럽 여행을 문의하면 에이전트. AI는 사용자의 취향과 일정에 맞춰 최적의 여행 코스 제안부터 예약까지 AI 스스로 처리한다. 이러한 변화의 개념을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한다. 과거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단일 명령에 반응하는 정적 시스템이었다면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은 AI 에이전트가 관련 AI와 협력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동적 시스템이다. 오픈AI 공동 창업자인 안드레이 카파시는 이를 다음 단계를 위해 문맥 창을 올바른 정보로 채우는 섬세한 예술이자 과학이라고 정의했다. 최근에 많은 기업들이 AI 에이전트 선점에 사활을 걸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금융업 분야에서 JP모건은 자동화 트레이딩으로 인간보다 빠른 시장 대응에 성공했고 골드만삭스는 고객 투자 성향을 분석해 맞춤형 자산 관리와 수익률을 개선했다. 의료 분야에서 메이오 클리닉은 환자 데이터 분석으로 진단 정확도를 향상했고 파이저는 임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후보 물질을 선별해 신약 개발 기간을 단축했다. 제조업 분야에서 시먼즈는 센서 데이터를 활용해 설비 고장 사전 예측으로 다운타임을 25% 절감했고 지인은 항공기 엔진 관리에 적용해 연료 효율과 부품 수명 연장으로 큰 예산 절감에 성공했다. 서비스업 분야에서 아마존은 사무 환경을 자동화해 내부 생산성을 향상했고 세일즈포스 아인스타인 GPT는 24시간 자동 상담으로 상담 인력 부담 30% 감소를 실현했다. 모빌리티 분야에서 테슬라와 WAYMO는 각종 교통정보, 데이터를 통해 AI 에이전트가 차선, 변경신호 대응 차량 추월까지
자율 처리하며 무사고 주행률을 개선하였다. 문화산업 분야에서 넷플릭스는 시청 데이터를 기반으로 흥행 스토리라인과 장르를 추천해 수익을 극대화했고, K-팝은 팬 반응을 분석해 뮤직비디오 안무동선 제한과 실시간 다국어 자막 더빙을 구현했다. 이들의 공통점은 분야별 데이터 학습을 통한 지속적 성능 향상, 비용 절감, 효율성 극대화에 있다. 이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인간과 AI의 관계가 추가되는 세상을 의미한다. 나아가 인간과 AI의 협력과 인간과 AI가 경쟁이 공존하는 시대가 도래했음을 시사한다. AI 시대에는 AI에 대한 지필지기가 필요한 세상이다. 이를 위해서 AI의 일상적 사용을 통한 이해, 즉 AI 리터러시가 필요하다. LLM AI 개발은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된다. 그러나 AI를 전문적으로 활용하는 AI 에이전트 개발은 상대적으로 저비용 고효율 비율이 높다. 기존의 스마트폰이라는 하드웨어보다 페이스북, 유튜브, 줌, 카카오톡, 배민, 마켓컬리 등의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더 큰 가치를 창출하고 무궁무진하다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현재 AI 발전은 서막에 불과하다. AI 에이전트의 발전이 지역과 대학, 그리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다. 왜 융합이 어려운가? K-콘텐츠와 대학의 과제 -57. 최근 애니메이션 캐데언 K-팝 디먼 헌터즈에 삽입된 K-팝 음악이 미국과 유럽 시장의 주요 음원 차트를 석권하면서 문화산업계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애니메이션 배경에 담겨있는 한국의 상징물과 서울, 도시 풍경은 파급 효과가 한국 문화관광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캐데언 제작진과 함께 아리랑 TV에 출연해 캐데언은 한국의 미래 먹거리이자 청년들이 도전할 수 있는 열린 무대라고 강조했다. 몇 해 전 세계를 강타한 애니메이션 아기상어 베이비 샤크 댄스 역시 이와 같은 흐름을 잘 보여준다. 단순한 캐릭터와 반복적이며 중독성 있는 노래와 춤, 그리고 유아라는 명확한 타겟팅을 통해 2022년 1월 유튜브 최초로 100억 뷰를 돌파하며 역대 최다 조회수 영상, 유튜브 역사상 가장 많이 본 영상으로 기록됐다. 이들의 공통점은 청년 창작자의 창의력과 상상력, 그리고 영상과 음악 기술의 융합이 만들어낸 문화 콘텐츠로 글로벌 성공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한국을 대표하는 자동차, 조선, 반도체 산업의 막대한 설비, 투자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화 콘텐츠 산업을 굴뚝 없는 산업이라고 한다. 이러한 잠재력은 우리 지역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두다다쿵, 우당탕탕 아이쿠, 브레드 이발소, 뒤죽박죽 섬의 픽프 패밀리, 파이어로보, 주라기 캅스, 또봇 V 등 수십 편의 캐릭터. 애니메이션이 KBS, MBC, EBS에서 방영되거나 시청률 1위를 달성하였고 해외 40여 개국에 수출되었으며 OTT 넷플릭스를 통해 글로벌 시청자들을 만나고 있다. 그 성과의 배경에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지 ICON의 청년 지원 사업이 있다. 특히 2004년부터 시작된 웹애니메이션 페스티벌 WAF 공모전은 지역 청년 창작자를 발굴하고 그들의 작품을 글로벌 시장과 연결하는 교두보가 됐다. 이는 지역 창작 지원이 곧 글로벌 문화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입증하는 사례이다. 그러나 대학의 현실은 다르다. 최근 국내 대학에서 K-컬처, K-엔터테인먼트 관련 학과가 잇따라 신설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융합을 구현하는 교육 연구나 성과는 여전히 미비하다. 왜 융합이 어려운가? 우리나라의 교육이 평생 경쟁 교육에 길들여져 있고 협력보다 개별 성취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연구자는 특정 학문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내면화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은 예술계도 유사하다. 국립대 음악학과의 경우 대다수가 클래식이나 정통 국악 중심이다. 예컨대 성악 전공자는 입시 3년과 대학 4년 내내 성악에 집중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타 예술 장르와 협업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실용음악 전공자를 찾아보기 어려운 이유이다. 가장 창의적이어야 할 예술이 가장 비창의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융합학문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어느 대학이 선도적으로 학제 간 융합 모델을 성공적으로 제시한다면 그 성과는 곧 확산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융합적 학과 개편과 입학 전형 도입, 융합, 전공자 선발 및 커리큘럼 개편 등 융합 교육의 혁신 모델이 필요하다. 어느 학자는 경쟁 교육은 야만이라고 주장한다. 오늘날 대학이 여전히 경쟁 교육보다 협력 교육 중심의 융합 생태계를 구축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 오직 융합 교육의 본질에 대한 성찰과 교육 혁신의 실천에 달려있다. AI 인재 양성과 과학기술 리더십 -58 KBS 다큐 의대에 미친 한국, 공대에 미친 중국은 제목만으로도 큰 화제를 모았다. 중국 교육부는 2018년부터 대학 AI 혁신 행동 계획을 추진해 7년 만에 AI 전공 대학을 35개에서 535개로 확대하고 학생 수를 1200명대에서 4만 명 이상으로 늘렸다. 그 결과 딥시크 DPS, KL 양원펑, 로봇계와 휴머노이드 H를 개발한 왕싱싱, 바이찬 AI의 왕샤오찬 등 세계적인 AI 인재들을 배출하였다. 우리 역사에서 과학기술 인재의 황금기를 물으면 1400년대의 세종대왕 시대가 떠오른다. 세계적인 훈민정음과의 시계, 물시계, 금속활자, 천문관측기 등을 발명한 주역은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 그리고 노비 출신의 과학자 장영실이다. 2000년대 김대중 정부는 IT 인재 양성을 국정과제로 삼고 IT 강국 코리아의 초석을 다졌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81년 감옥에서 미래의 전자기기는 세계의 전 도서관에 있는 지식을 갖게 될 것이라며 학자들이 1년 걸릴 연구를 한개월에 해버린다고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남궁석 전 정통부 장관은 대통령께서는 4번 정책 수석이 바뀔 때마다 당신의 일은 전자정부를 잘 만드는 일이라고 일관되게 주문하셨다라고 증언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네이버, 카카오톡, NC소프트 등의 IT 벤처기업과 인재들이 나왔고 당시 대학에서는 컴퓨터 IT 관련 학과가 최고의 인기 학과가 되었다. 역사적으로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언급하지 않는 리더는 드물다. 그러나 겉으로는 과학기술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뒤에서는 이공계 예산을 삭감하는 리더도 적지 않았다. 그 결과 수험생의 이공계 기피, 취준생의 공시적 열풍, 나아가 학원가의 초등 의대반과 같은 의대에 미친 한국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최근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AI 3대 강국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AGI와 경량저전력, AI, 피지컬 AI 분야 등 R&D, 인재 육성 예산에 약 35.3조 원이라는 대규모 투자를 선언했다. 미국은 AI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 AI 이니셔티브법과 국립 AI 연구소를 개설하고 실리콘밸리 빅테크 기업의 투트랙 전략으로 인재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호라이즌 유럽과 EU, 블루카드 등의 인간 중심적 정책으로 국제 인재를 유치하고 있고 일본은 GNIAC 프로젝트와 생성형 AI, 연구개발 인재 양성 전략을 통해 AI 전문 인력 양성을 추진 중이다. 이처럼 강대국들이 앞다투어 AI 인재 양성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이유는 국방, 금융, 교육, 의료, 문화 콘텐츠 등 AI의 파급력이 국가의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AI 기술과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고 해외 빅테크 기업에 의존해서 벗어나야 한다는 AI 소버린 AI 사브런티라는 안보 개념까지 등장했다. 이는 AI 인재 양성이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할 정도의 전략적 과업임을 방증한다. 그러나 간과해서는 안 될 AI 인재 양성은 리더의 교육 철학이다. AI 과학기술이 큰 이익을 제공하는 만큼 사회적 양극화와 갈등을 심화시키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초등학생부터 AI 교육을 전면 시행하겠다는 입장에 대해 정교조가 긴 시간 집중이 어려운 저학년 학생에게 디지털 기기 중심 교육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반론이 대표적이다. 과연 어떤 주장이 맞는가? AI 인재 양성 교육은 기술 중심의, 인간 중심의 가치를 반영해야 한다. 과학기술의 진보가 궁극적으로 국가와 개인 모두를 향해야 한다는 AI 인재 양성 리더십이 주목받는 이유이다.